그러면 본격적으로 AI 시대의 치과병원이 꼭 알아야 할 절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원장님들 찾아뵙고 저희 걸 자신 있게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병원의 경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인데요. 어떻게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지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리스크는 줄이고 실질 수익은 늘리는 병원 경영의 기술이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원장 선생님들이 사실 버는 돈이 참 버는 족족 나라에서는 세금으로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버는 것의 반은 세금으로 나간다는 게 실제입니다. 저는 3.1회계법인에서 근무했던 공인회계사 출신인데요. 제가 이쪽 병원 선생님들과 일을 하게 된 계기도 병원 선생님들의 어떤 세무, 그다음에 경영에 대한 자문을 하는 회계사로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었는데, 선생님들 컨설팅하면서 가장 귀 기울이고 관심 많은 분야가 세금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과표 기준으로 1억 5천, 월로 치면 약 1,250 정도를 가져가는 병원의 경우, 사실 페이닥터가 아닌 개원 병원 선생님의 입장에서 그 정도 가져가지 못한다면 사실 개원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사실 페이닥터로 편하게 벌 수 있는데 개원하셔가지고 리스크 다 지면서 월 1,250 못 가져간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농담이고요. 이러한 월 1,250 정도의 소득,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이후의 소득 기준으로 1,250, 12개월을 환산을 하면 1억 5천 정도가 됐을 때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 구간은 38%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38%의 세금에 지방세가 10%가 더 붙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3.8%가 얹어지면 41.8%의 세금이 기본적으로 소득세가 와 지방세가 발생을 합니다. 또한 이 세금에는 부가적으로 사업자 부담분 그 4대 보험이 또 공제가 돼서 사업자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용주이시기 때문에 고용보험은 제외가 되는데, 평균적으로 사업자 부담금이 10%라고 했을 때 고용보험을 제외한 한 8%가 얹어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의 소득을 가져가는 병원 의사 선생님의 경우 번 돈의 49.8%라고 하는 최소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과표가 1억 5천에서 3억 또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 할증이 됩니다. 그러면 50% 이상, 최대 60여 프로까지 세금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이 대한민국 의사의 현실이죠. 물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과표가 특정 금액 이상이 넘어가서 세율 구간이 높아지는 경우가 되시면 법인으로 보통 전환을 하십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대한민국 최대 20% 내외이기 때문에 소득세 대비해서 3분의 1 수준이죠. 그래서 법인 전환을 함으로써 개인 사업자가 세금을 줄이는 형태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요. 의사 선생님은 그럴 수가 없죠. 대한민국 의료법의 현실에서는 법인 병원의 경우 그건 개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함부로 또 할 수 없고 영원히 개인으로 남아서 병원을 경영해야 되는 현실에서 그 세금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소득은 상위 1% 수준인데 세금 또한 상위 1% 수준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또 거기에다가 나라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 사람들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성실신고 대상자라고 하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들이 성실신고 대상자라고 얘기하면서 좀 더 많은 세무 조정료를 떼가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셨을 텐데, 이게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죠. 그리고 또한 예전에는 비용이 부족하면 어디선가 계산서를 가져다가 그 비용을 메꾸고 또 그것이 그렇게 문제되지 않은 시대가 있었으나, 지금 모든 것이 투명하게 오픈되는 시대다 보니까 비용 처리가 실질이 없으면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년 번 돈의 반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매출 10억, 약 월 한 1억 정도 내외의 수익을 버는 병원의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1인 치과의 경우 이러한 부분을 쉽게 상정할 수 있는데요. 순수익 기준으로 3억이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효세율, 소득세 부분만 30-40%, 거기에다가 4대 보험까지 하면 절반이 세금이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소득이 늘어도 통장이 느는 비용은 뭘까요? 결론적으로는 세금, 인건비, 고정비, 리콜 비용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비용 누수 구조가 실질적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궁극적으로 수입이 늘어서 어떤 이익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인건비는 오르고 임대료도 오르고 재료비도 오르고 이런 현실에서 사실 세금마저 나가는 이 현실은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I 솔루션으로 절세하기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어떠한 것이어도 됩니다.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는 어떤 비용이 고정적으로 발생을 하면 당연히 세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저희는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을 만들어주는 그런 AI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세금을 줄여주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병원의 또 매출은 또 늘어주는 그런 또 효과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제가 회계사 출신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사 선생님들의 세금 체계상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강의를 또 하게 되었는데요. 원장님 같은 전문 자격자들은 대한민국 법상 인적 용역의 제공 대가라고 하는 기타 소득의 사업 소득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8.8%만으로 소득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디선가 환자들이 주는 매출은 사업소득으로 아까 말씀드린 50%의 세금이 부과가 되고요. 기타 어떤 다른 데서 정기적으로 소득을 받게 되면 또한 사업소득으로 합산돼서 과세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자격증이 있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같은 어떤 자격자들에게는 그 자격증의 값으로 연간 750만 원까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한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용역의 제공 또는 컨설팅의 대가 또는 뭐 광고의 출연 이런 등등의 일회성 용역의 제공 대가로 서비스를 제공하시면 분류과세로 22% 그리고 필요경비를 60%를 제외해 주고 있고, 그래서 40%의 소득률에 22%의 분류과세를 하면 8.8%의 원천징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연간 750까지는 약 66만 원의 세금만 내고 나머지는 과표에 합산 안 되는 한도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서비스에 녹아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활용이라는 그런 전략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이게 뭐 전략이 아니라 실질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일정 금액으로 지급되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되게 돼 있는데요. 저희는 고정된 장소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의 필수적인 어떤 서비스의 용역을 저희가 제공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회성 용역의 제공 대가로 기타 소득으로 처리돼서 절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팁을 좀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 서비스 도입을 상담하시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자문 계약 또는 용역 계약을 함으로써 실제로 저희 회사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자문을 제공받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이용 후기, 그다음에 영상의 제공, 그다음에 그런 설문조사에 대한 응대, 아니면 기능 개선에 대한 어떤 피드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천징수만 제공을 하고 소득에 합산 안 되는 것을 활용해서 저희의 이용료 자체가 또 절감이 돼서, 또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병원 매출에 도움이 된다면 원장님께서는 양쪽의 효과를 얻게 되시는 것이죠. 매출은 늘고 세금은 주는 그런 이중적인 플러스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전략은 단순한 회계 기법 또는 탈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병원이 사실 인원을 고용해서 직원들한테 전화를 걸어라, 전화를 받아라 하기가 어려운 시대이고, 이러한 어떤 업무뿐만이 아니라 직원을 채용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고 근속이 어려운 그런 병원 환경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하지 않고 24시간 병원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AI 직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지나친 기대는 오히려 실망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을 대체하는 수준은 아직은 아니지만 충분히 24시간 전화를 받아내고 전화를 걸어주고 챗봇의 응대를 자동으로 하는 정도의 업무를 해낼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쓴다는 생각으로 도입을 하신다면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세금 절감, 그리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 그런 AI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병원 구조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러한 자문을 바탕으로 해서 세금을 절감하고, 그리고 이용료 자체를 그래서 혜택으로 그것을 커버할 수 있으면서 실질 비용, 통화를 거는 것
AI가 알림 톡을 보내는 비용, 그리고 기타 서버를 사용하는 그런 실비 정도도 안 되는 비용으로 AI를 병원에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